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이 시간도 여러분의 고민 가득 받아서 또 해결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시청하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내용 최대한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또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구대셋 신성민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고민 해결사 구대셋의 신성민입니다. 제가 최근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말 한마디 또는 정부에서 나오는 브리핑 기사 한마디에 계속 일희일비하시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정부의 말 한마디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이 얘기했던 장특공 폐지라든가 보유세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현실에서 나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현실에서 확실하게 나와 있는 시장 시그널 자체는 5월 9일 이후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부분 이거 하나밖에는 없고 보유세를 강화한다, 장특공을 폐지한다 이런 부분들은 확정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부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은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떤 식으로 재테크를 할지 그리고 보유세 강화라든가 세금 규제 자체는 분명히 하기는 할 거지만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해놓으시고 그리고 배우자라든가 아니면 자녀분으로 이런 명의를 조금 분산을 해가지고 주택수를 조금은 완화시켜 놓는 그러한 재테크 전략을 조금은 짜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맞춘 부동산 재테크 전략을 제가 짜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부동산 시장은 중장기 투자처다라고 생각하고 마음 좀 굳건하게 먹고 시간을 투자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최근에는 뭔가 그 조급함이 저희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 다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전문가의 힘이죠. 저희 늘 그런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셔도 좋고요. 또 전화로는 부족하다. 더 긴 시간 전문가와 함께 공부도 하고 또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5월 9일 토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세미나 안내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이번 주 세미나 말고 다음 주는 조금 노동절이다 보니까 다다음 주에 제가 세미나를 진행하는데요. 5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무료 오프라인 세미나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뭐니 해도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은 내 집 마련 또는 내 자녀들의 내 집 마련을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서울의 핵심 개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역세권 지역 이런 지역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내 돈으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현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아파트 대신에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재개발밖에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핵심 개발 지역, 재개발 지역 그리고 역세권 지역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석을 하셔가지고 좋은 정보들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에 아파트 하나 매수하자니 정말 국민 평형이 외곽지로 빠져도 한 18억, 중심지로 들어오면 20억이 훌쩍 넘으니까 내 집 마련 포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분들과 함께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계획할 수 있는 귀한 자리니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5월 9일 토요일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자, 오늘 또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제가, 네. 저 양재동에 조그마한 소형 빌라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좀 오래된 거. 네. 근데 내가 지금 그걸 팔아야 될지, 그냥 보유를 해야 될지, 어느 게 옳은지를 몰라가지고 상담 부탁드린 거예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혹시 저희가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양재동, 양재이동. 양재 2동 네, 305-19. 305-19번지, 아니, 10. 10번지. 네, 네, 305-10. 305-10번지에 이제 다세대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아니죠. 나도 이제 늙을 만년 가서 살으려고 했는데, 네. 지금, 그렇게, 지금 다른 데 와서 좀 있기 때문에, 그걸 팔아야 오를지, 안 팔고 좀 쥐고 있어야 될지, 또 네. 양재동이니까 무슨 또 혹시 메리트가 있나. 그래서 그럼, 네. 전문가 분한테 좀 듣고 싶어서요. 연락 잘 주셨어요. 다른 데서는 그러면 자가로 거주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지금 2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아니에요. 새로 살고 있고. 그러면 양재동 주택은 이거 그것만 하나 있으시고 나중에 네.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마음도 있으셨지만 어쨌든 투자 가치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연락 주신 네. 거죠? 네네. 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우리 어머님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양재동에 305-10번지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여기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거고, 예. 이거 지금 현재 임대를 주고 계신 거네요. 네네. 임대 주고 있고, 우리 어머님은 다른 지역에서 지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고, 네네. 예, 그리고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됐어요? 예. 넘었어요, 20년이.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 고민하는 게, 자, 이 지역이 무슨 호재가 있는지, 그리고 전망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평당가는 매매를 하게 되면 평당가가 얼마쯤 되는지. 매매를 하게 되면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예. 어머니, 이게 빌라가 오래된 구축 같은데 방이 몇 예. 개예요? 거실 겸 방 해서 3개, 거실 겸 방. 거실 겸 방으로 해서 하나 있고, 방이 2개가 따로 있고, 네네. 방이 그러면 어떻게 보면 2개의 거실 겸 방이 하나 더 있네요. 네네. 실평수는 14평쯤 될 거예요. 실평수는 14평. 네. 자, 우리 어머님이 고민하신 부분부터 내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 어머니 지금 20년 보유하셨잖아요. 네. 조금 더 보유는 하세요. 네. 조금 더 보유하시고, 자, 여기 지역에 호재가 아직까지는 많이 있어요. 네. 개발 호재 자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 말은 개발 호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누가요? 거기 세입자가. 세입자가? 네. 세입자가 부동산에 관심을 그렇게 많이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은데요. 예. 자, 지금부터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자,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가 다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네. 여기 개발 호재는 뭐냐면은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네. 모아타운이란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어머님? 들었는데 무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네. 모아타운으로 보면은 양재 이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부터 7구역까지 있어요. 제가 6구역이에요. 예, 어머니 위치로 봤을 때는 6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현재 여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 6구역이 모아타운을 신청을 했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1구역은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고 예. 2구역하고 6구역은 선정이 안 됐어요. 예. 자, 그리고 나머지 구역도 모아타운으로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네. 근데 모아타운으로 신청을 했는데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모아타운으로 또는 재개발이 진행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선정이 됐잖아요. 네. 자,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어요. 네. 여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역하고 지하철역하고 거리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 모아타운이었지만 지금은 아마도 민간 도심복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개발 방식을 바꿔서 추진할 거예요. 네. 그리고 5구역, 6구역, 7구역이 있는데 여기 3개 구역은 아마도 모아타운으로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어머님이 가지고 있는 6구역이잖아요. 네.
자, 6구역이 그때 당시에 탈락했을 때 모아타운 신청했을 때 탈락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탈락했을 때 토지 면적의 50%를 확보를 못 했었어요. 예. 동의율을. 근데 예. 반대가 조금 많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이 반대 동의율을 조금만 낮추시면 돼요. 예. 근데 그 모아타운 6구역, 어머님이 보유한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예. 다세대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85% 이상이 그렇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조금 대지 지분이 큰 조합원들이 한 10%에서 15% 이 정도 비율일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 반대했던 사람들이 그 10%, 15%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을 1명, 2명, 3명, 한 4, 5명, 5, 6명만 설득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의율 자체가 확 낮아져요. 반대 동의율이.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추진은 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매도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 보면요. 많은 재개발 구역이 해마다, 1년마다 계속 지정이 되잖아요. 예. 작년에도 뭐 신속통합이다, 모아타운이다, 역세권 개발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정된 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한 60군데가 넘어요. 작년에만. 네. 그런데 작년에 그 60군데 중에 이렇게 재개발 구역으로 해제됐던 구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신청했다 탈락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그 탈락한 지역들이 다시 재신청을 해가지고 재신청해서 다시 선정이 된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번 탈락했다고 해서 계속해서 여기는 개발이 안 돼.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네. 개발이 안 됐을 때 그 탈락했던 이유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6구역 같은 경우에는 그 10%, 15% 대지 지분이 큰 조합원들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 몇 명만 설득하면은 반대 이 동의율이 확 낮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것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는 다시 재선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 메리트가 있는데. 다른 반대 탈락했던 지역보다는 훨씬 메리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추진할 수 있는 원인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당 1억씩 해서 1억에서 좀 빼가지고 매매를 하라는 연락이 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제가 돈이 별로 안 되더라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팔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예, 예. 자, 어머님 생각을 해보세요. 세입자는 이 동네 개발 호재가 메리트가 없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팔라고 왜 연락을 해요? 근데 매매는 없는데 실수요자가 살라고 한대요. 아니에요. 어머님 메리트도 있고 여기도 모아타운으로 또 다시 추진을 진행될 지역이기 때문에요. 팔지 마세요. 네. 그러면요 5월 9일 날 네. 1시에 네. 그 교대 앞에 있는 건가요? 예, 거기를 그렇습니다. 오프라인으로 한다 해서 제가 예. 거기 찾아가 뵈려고 하는데. 예, 전화 주시고 오시면 됩니다. 세미나 접수하시면은 5월 9일 날 제가 어머님 궁금하신 내용 다 알려드릴게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팔지 마세요, 이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큰일 날 뻔하셨어요. 우선 계속해서 보유할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오랫동안 보유하셨는데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그리고 5월 9일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세미나 접수 자세히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2부 두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지금 중랑구 신내동에 네. 그 다가구 주택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새로 지어가지고 그 세를 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호재가 좀 남아있긴 한데 이걸 좀 팔아서 다른 거로 옮겨야 될지 지금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좀 주소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신내동 286-3번지요. 286-3번지 여기에 네. 신축 이게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다가구 주택입니다. 네. 다가구 주택 네, 여기 거주도 네. 하고 계시고 또 세도 주고 계시는 상황이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좀 계속 투자 가치 면에서 이 지역의 분위기가 좀 궁금하신 거죠? 네네네. 네, 대표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신내동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 이거 다시 새로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 나머지는 세를 주고 계신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궁금한 게 이거를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아니면 매도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거예요? 네네네. 그 동네가 개발이 너무 좀 늦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고민이 많이 돼가지고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고민하는 것부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분 여기 거주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굳이 여기 거주할 수 있는 생활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네네. 매도하는 게 좀 낫습니다. 아, 네네. 자, 우리 시청자분 보세요. 여기 다가구 주택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 다가구 주택인데 이 다가구 주택의 다가구 주택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토지의 활용, 토지의 가치라고 보시면 되고 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전체적인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을 생각할 때 건물을 생각한다. 건물이나 부동산을 생각하면 입지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가 훨씬 중요합니다. 자, 이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라는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신축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 신축을 했으면은 여기 신축을 하게 했을 때 당시에 세대 수가 몇 세대 나오느냐에 따라 이 토지의 이 건물의 값어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토지에 예를 들면은 100평이라고 봤을 때요. 네네. 같은 100평에 봤을 때 세대가 10세대 나오는 거랑 12세대, 15세대 나오는 각각의 토지가 다 틀립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세대 수가 많이 나오는 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싸겠죠. 네. 예, 이게 토지가 가지고 있는 값어치입니다. 건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 임대가 잘 나가서 임대 가격이 높아서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건물이 가지고 있는 밑에 깔고 있는 토지의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리 시청자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가치로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네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 토지의 값어치는 가격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값어치 있는 거는 맞는데 네. 그래서 이 토지의 값어치로만 놓고 본다면은 분명히 보유하시는 게 맞는데 여기 전체적인 입지가 너무 떨어집니다. 자,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여기 서울에서도 중랑구의 신내동에 위치하잖아요. 네. 신내동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외곽이에요. 아, 네네. 예. 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신내동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외곽에 위치하다 보니까 여기를 찾는 수요들 자체, 전체적으로 이거를 찾는 수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수요 자체가 거의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요가 없으면은 가격도 올라가긴 힘듭니다. 그만큼 입지가 이 건물의 값어치를 따지는 게 토지의 가치가 가장 큰데 이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게 지금 입지가 돼버린 거예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 입지 따지잖아요. 원래는 이 입지보다는 가치를 따져야 되는데 시청자분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가 가치를 훨씬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찾는 수요들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청자분 임대 주고 있잖아요. 네네. 임대 주고 있는 게 임대 가격이 높아요? 그것도 아닐 거예요. 네네네네. 여기 주변의 아파트 시세를 보면은 임대 가격이 뻔히 나옵니다. 그러면은 임대 가격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면 임대 가격도 낮고 그리고 찾는 수요도 없고 여기에 토지가 값어치가 아무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찾는 수요들 자체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초반에 네네. 시청자분한테 얘기를 했죠. 시청자분 여기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거주의 생활권, 내가 신내동에서 살아야 될 꼭 이유가 없다면은 무조건 매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도하시고 되도록이면 빠른 시간에 갈아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도하는 전략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매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부동산하고 해가지고 나한테 얼마 정도의 가격만 받아줄 수 있으면 내가 수수료로 많이 줄게. 내 거를 좀 팔아줘.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시는 게 좋은 그럴 만한 건물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 말씀 네네. 드렸는데요.
네네. 되도록이면 빨리 매도하시고 다른 쪽으로 네.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조금만 밑으로 내려오면은 괜찮은 네. 그런 신내동 지역에서도 괜찮은 아파트라든가 아니면 괜찮은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아니면은 꼬마 빌딩 이런 것들 많이 있어요. 이 네네네. 금액에서 조금만 보태면은 훨씬 더 좋은 위치가 좋은 입지가 좋은 그런 건물들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네네. 갈아타시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조금 안타까운 상담이 됐네요. 목소리에 조금 힘이 빠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또 매도하고 그 다음 투자는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언제든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 통해서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6018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광진구 자양 2동에 현대 3차 아파트 30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매수해서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매수하신 지 오래되셔서 가격은 많이 올랐을 텐데 이제 거주는 안 하고 계시는 상황이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자양 2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일단은 당분간은 보유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되도록이면 한 3년 안에는 매도 전략을 짜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자양 2동에 있는 현대 3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 실제 거주를 하다 보면은 여기 지역 자체가 한강하고의 접근성 자체는 좋지만 나머지 부분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하철역과의 거리라든가 주변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인프라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거주 환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 세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은 세대수가 아닙니다. 소형 단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소형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빨리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단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유하셔도 좋지만 되도록이면 3년 내에는 매도하는 전략을 짜보시라. 그리고 장기적으로 만약에 가지고 간다고 한다면은 자양현대 3차 뒤쪽에 모아타운, 자양이동 모아타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자양이동 모아타운이 완성이 된다고 한다면은 현대 3차 아파트도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그렇지만 모아타운이 완성되기까지는 아직도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는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보다는 한 3년 내에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 2년에서 3년 동안은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거기 때문에요. 2, 3년 가격 상승 보시고 매도하는 전략을 짜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년에서 3년 정도 기한 잘 기억하시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저희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보겠습니다. 뒷번호 9728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입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에 금천 현대홈타운 25평형을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고 또 신안산선 호재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이곳이 별로라면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지금 현재 독산동에 있는 금천 현대아파트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거주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매수하는 거는 찬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매수 반대다. 물론 거주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가장 좋겠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와 투자를 조금 분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금천 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주 환경은 좋습니다. 안양천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역하고의 거리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주 환경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그러한 거주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을 한번 본다면은 이 금천 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천 현대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힘 자체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축이면 당연히 리모델링이나 아니면은 재건축에 대한 호재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대지 지분이라든가 평균 대지 지분 그리고 용적률로 봤을 때는 아마도 가격 자체가 상승하기는 좀 어려운 그러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는 아파트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두 번째로 신안산선 호재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하고 신안산선 지하철역하고는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안산선 개통에 대한 후광 효과를 노릴 수 있냐? 그렇게 많이 후광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금은 작을 거다. 이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는 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금천 현대 아파트하고 비슷한 가격대를 보신다고 한다면은 차라리
광명으로 넘어가서 광명의 하안주공 아파트나 아니면 독산주공 아파트 이런 주공 아파트들은 재건축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주공 아파트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위쪽에 보면은 지벨리라고 예전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죠. 지벨리 주변에 보면은 남구로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남구로역 주변에 보면은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뭐 두산 아파트라든가 한신 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지벨리에 근무하는 수요들 자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금천 현대보다는 그쪽 남구로역 쪽이나 광명 쪽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거주 가치가 크다면 찬성이지만 투자 가치를 좀 더 염두에 두신다면 남구로 쪽이나 광명 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하시기 전엔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함께 할 거고요. 또 신성민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소액으로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볼 수 있는 그 개발지에 대한 분석 이야기 5월 9일 토요일에 함께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역시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방송 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구대셋 김태준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준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고민, 지금이 어떤 고민이 가장 문제인가요? 이런 고민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고민의 해결점들을 찾아 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셔서 고민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투자해서 내 돈을 어떻게 좀 불리느냐,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 하느냐. 근데 가장 고민이 되는 건 바로 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도 그런 이야기 나눠보고 있지만 또 내 집 마련 계획 세워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5월의 첫 번째 세미나 대표님 안내 부탁드려요. 네. 이번 세미나에는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의 해결을 좀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뭐 청약을 넣기에는 너무 높은 분양가 때문에 청약도 힘들고 대출 규제 때문에 내 집 마련하기도 현금이 없으면 내 집 마련하기도 힘든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이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내 집 마련하는 방법 그리고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에서 적은 돈으로 그러니까 소액으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많이들 의아해하실 텐데 전문가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5월 9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하게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과 고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신우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2007년 정도인가 상도 14구역에 네. 그러니까 오래된 빌라죠. 지분은 20평 정도 되고요. 네. 그거 남편 이름으로 하나 최초에 그거를 구입을 했고,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새를 살고 있고, 그래서 이사를 갈 생각으로 또 15구역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2003년형인가 빌라를 네. 사놓은 게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또 화곡동에 어디야, 팔동인가에 또 동호빌라라는 데를 제가 이제 그 부동산 말 듣고 네. 아주 소형 빌라를 방 2개 1.5룸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가지고 있는데 지금 5월 9일 날 그걸 아. 나한테 처음엔 겁을 내고 부동산에다 팔려고 그랬는데 또 세금 문제 그런 것 때문에 섣불리 하지 말라고 네. 자문을 구하고 아직 세무사하고 상담은 안 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주택 상황이신 거네요. 네, 네, 그죠? 네. 상도동 14구역에 구축 빌라를 오래전부터 하나 가지고 계셨고 또 네. 15구역에도 이것도 다세대 주택이에요. 예, 빌라를 하나 가지고 같은 계시고. 시기에, 예. 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2개 다 가지고 계시고 화곡동에 이것도 다세대 주택 하나를 가지고 계셔서 3주택 상황이고 여기에는 거주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좀 예.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한번 네. 하나하나 같이 따져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 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빌라를 3개를 보유 중이신데 네. 지금 다주택자여서 고민되시는 거네. 지금 거주는 네. 임차로 거주하시는 거고.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이주를 또 해야 돼요. 여기서는 집을 못 사고 이제 들어갈 생각으로 사 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거의 20년이 다 돼가네요. 그 사는 근데 지가. 지금 보유하고 계신 게 화곡동 보니까 네. 강서구청 주변 지역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거기 그쪽에 있는 빌라를 가스관역에서 한 10분 거리 될 거예요. 그쪽에 있는 빌라를 보유 중이고 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상도 14구역과 이 15구역, 14구역, 15구역 이걸 각각 또 들고 계신 거고. 네, 네. 그래서 총 3주택이신데 이걸 어떻게 처분하는 게 맞고 언제 처분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게 궁금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곡동 거를 매도하셔야 돼요. 화곡동 거를 매도하시는 게 그거는 맞아요. 생각을 했는데 그건 너무 안 올라서 그렇죠. 급히 서두를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근데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냥 그러니까 총 정리를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네. 5월 9일 날 중과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닌 거고 지금 상도동 같은 경우를 먼저 상도동에 14, 15구역이 있잖아요. 네. 지금 뭐 14, 15구에 있으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매도하셔야 돼요. 상도동에 있는 2개 주택 중에 하나를 먼저 매도하시고 화곡동은 그 이후에 매도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중가에도 중가가 없어요. 양도 차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화곡동도 매도를 그 이후에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상도동에 한 채만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5월 9일 안에 네. 매도를 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상도동 14, 15구역에 있는 걸 하나를 먼저 매도하는 게 맞아요. 지금 아마 상도동 매물도 5월 9일 날 다주택자들 매물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5월 9일까지 계약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네. 계약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상도 14, 15구역 같은 경우는 2개를 들고 계시잖아요. 네, 네. 지금 2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런 게 있어. 지금은 서울이 투기 가열지구예요, 맞죠? 그래서 투기 가열지구는 재당첨 5년간 재당첨 금지라는 게 있어요. 네. 관리처분인가 이후에는. 그러면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우리 2개가 14, 15구역이 재개발이 한참 차이를 두고 진행하면 모르겠지만 둘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하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면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하셨을 거예요. 14, 15구역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먼저 매도. 그러니까 차익이 좀 적은 걸 먼저 매도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화곡동 같은 경우를 이후에 5월 9일 날 이후에 매도하셔도 중과를 받으려면 양도 차익이 난 금액의 중과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네. 차익이 없으면 중과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화곡동은 천천히 파셔도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화곡동을 좀 정리해서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비과세 한 간에 하는 거는 거주까지 하면서 비과세 혜택을 보시면 돼요. 특히 근데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저도 급하게 팔을까 했는데, 어차피 제가 근 20년을 투자를 했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살 집이 지금, 근데 시사구역에는 제가 너무 열악해서. 결론은 뭐냐면 상도동의 2개 중에서 2개를 다 들고 갔을 때 하나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를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5월 9일 이후에 매도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러면 중과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옥동을 먼저 매도하셔야 되고 이후에 상도동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시는 거고 그리고 하나를 보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개발에 시간차가 두고 있으면 상관없지만 마침 14, 15구역은 조합 설립 인가도 비슷한 시기에 떨어졌죠.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뭐 지금 양도 차익이 좀 적은 거 그러니까 언제 샀고 얼마나 올랐고 매수가가 얼마에 따라서 조금 더 파는 거 물건은 정해져 있겠죠. 14, 15구역 둘 다 장점이 많은 아파트라서 둘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어도 돼요. 14구역은 세대수가 작아도 지하철이 좀 더 가깝고 15구역은 3,000세대가 넘는 큰 대단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둘 다 괜찮은 지역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매도하시고 하옥동 거는 이후에 매도하셔도 뭐 세금적으로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재 보유하신 주택의 정리 방법도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는 화곡동 거를 안 정리하면 세금 문제도 약간 퍼센트 차이는 그 3가구에서 먼저 이렇게 팔게 되면 양도세 지금 제가 또 살지도 않았잖아요. 5월 9일 날은 5월 9일 이후를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양도세를 중과하는 거잖아요. 하옥동이 지금은 중과를 안 받고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화곡동이 있는 거하고 상관은 없어요. 일반 세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5월 9일 전에 팔으란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상도동을? 상도동 주택을 5월 9일 이전에 하나 정도 정리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너무 급하게 팔다 보면 내가 원하는 가격에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은 해요, 사실은. 좀 더 많이 오를 거지만. 하지만 이후에 하면 하옥동 꼭 먼저 매도하시고 그때 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 저 생각은 저도 팔을까 했는데 그런 소리가 들려서 네. 이거를 같이 그냥 뭐 언젠가 바뀌겠지라는 생각에 그냥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근데 그건 기대감이잖아요. 지금은 투기 가열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투기 가열 지구가 해제되거나 하면서 그게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재개발 속도가 엄청나게 14, 15구일 빨라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저는 약간 서울이라는 곳이 다 신속통합으로 돼서 아직까지는 제가 눈으로 보여지는 게 없고 노량진에 되는 거 보니까 오래 15구역 걸려서. 같은 경우도 15구역이나 14구역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빠른 탄력이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4, 15구역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지금 빠르게 매도 한번 전략 취해보시고 5월 9일 이후에 매도한다고 만약에 계약이 안 된다고 하면 이전까지 하곡동을 먼저 매도하시고 상도동 정리하는 방법으로 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5월 9일이 중요하겠네요. 이 전에 매도하느냐, 그 후에 매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걸 먼저 매도해야 하는지 조금은 달라졌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미래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저는 서울 금천구에 네.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6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뭐 살기는 좋은데 다른 곳에 비해서 가격 상승률이 너무 적어서 네. 지금 이걸 계속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좀 지금이라도 다른 곳을 좀 알아보고 갈아타서 좀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 할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혹시 여유자금을 조금 더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조금은 있어요. 한 2, 3억 정도는 여유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거죠. 이거 롯데캐슬 네, 골드파크 1차 아파트를 분양 때부터 지금까지 좀 오래 보유하셨는데 거주도 하시면서 다른 데보다 덜 올라서 지금이라도 갈아타기를 좀 할지 조금 더 버텨볼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독산동 롯데캐슬 골드파크 아파트 질문 참 많이 하시는데 독산동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신축 아파트가 공급된 거잖아요. 네네. 지금 분양받으셨다고 하셨죠. 예. 그럼 그때 당시에 분양 열기가 엄청났을 텐데 그렇죠. 분양가가 조금 높게 분양돼서 조금 낮춰서 다시 재분양을 했는데 분양가 대비했을 때는 많이 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 멈춤이 다른 서울에 다 오르는데 우리 거만 오르지 않는 느낌이 들 겁니다. 아마. 네네. 그런 부분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네. 매도를 하는데 매도 시점은 지금이 아니라 우리 신안산선 개통이 아마 그 독산동에서는 가장 장점이잖아요. 네. 신안산선이 이제 올해 12월 달에 개통 예정이에요. 맞죠? 근데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늦어질 수 있다. 뭐 사고 때문에 늦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12월 달 그러니까 1년 정도면 개통을 할 예정인데 이게 개통이 되게 되면 1년에서 2년, 뭐 늦어진다고 해도 1, 2년 안에 개통이 아니죠. 개통이 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게 이제 마포로 여의도로 공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그 라인, 신안산선 라인에서는 저가주택, 그러니까 라인에서 가장 저가주택이 있는 데가 금천구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금천구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라인 쪽으로 아파트 가격이 직접적으로 지하철이 이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라인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이 수요층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 예전에 우리 분당선이라고 아시죠? 네네. 이 분당선이 강남에서 성수동과 왕십리 지역으로 가다 보니까 강남보다는 왕십리나 성수가 가격이 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층들이 그쪽에 많이 몰리면서 집값이 강남보다 더 많이 올랐던 시기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 신안산서도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가격이 어느 정도는 오를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거 몇 평이에요? 지금 35평입니다. 35평이면 아마 지금 한 12, 3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가 기준점이 15억이다 보니까 이 신안산선이 개통되게 되면 아마 15억 선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가격대가. 그래서 그 정도 가격대가 나오면 좀 갈아타기를 한번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여유 자금이 조금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네네. 여유 자금 있으면 지금 옮기셔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조금 10년 가까이 거주하셨는데 예. 좀 더 가격이 조금 더 오르는 상태 그러니까 신안산선이 개통 이후에 좀 갈아타기 하는 시점을 좀 잡아보시고 갈아타기 한다고 하면 여기보다는 좀 더 위쪽으로 상급지로 가는 게 낫겠죠. 그래서 네. 신길동 지역이라든지 영등포 지역에 재건축 아파트를 한번 보고 접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 네. 궁금한 게 아주 해결이 잘 됐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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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선은 급하게는 매도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매도는 하셔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그 시기 잘 조율해 보시고 그리고 상급지로 조금 더 위쪽으로 이동해 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또 내 집 마련 고민되실 때 그 선택하시기 전에는 다시 한번 연락해서 또 전문가와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문자 주신 사연 좀 살펴볼게요. 뒷번호 8294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 30평을 전세 주고 보유 중입니다. 올해 9월이 만기인데 매도 시점과 또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는 질문 주셨어요. 거주 안 하고 계시네요. 투자 가치 좀 살펴볼까요, 대표님? 네, 영등포 푸르지오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과 개발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죠. 우리 아파트가 개발되거나 아니면 주변 지역의 개발 때문에 우리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거나 이 두 가지가 개발일 겁니다. 하지만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는 후자일 텐데요. 주변 지역의 개발들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마 영등포 푸르지오의 앞으로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또한 영등포 푸르지오가 주변 지역으로 보면 아파트 단지 빼고는 대부분 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죠. 하지만 뭐 도림동 장미마을부터 해서 영등포 역세권 공공 재개발까지 이런 주변 지역이 전부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지의 아파트와 더불어서 영등포 푸르지오의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이 지상철이 철도가 지하로 내려간다는 또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장점까지도 본다고 하면 영등포 푸르지오 아파트는 좀 더 미래 가치,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계속해서 보유해도 좋겠다라는 기분 좋은 의견 드리면서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볼게요. 뒷번호 1294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상암 월드컵파크 7단지 아파트 30평형대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매도 시점과 또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라고 연락 주셨어요. 이번에는 거주까지 좀 함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표님? 월드컵 파크 아파트, 참 살기 좋은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매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거주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직주 근접, 그러니까 업무지구가 형성되면서 직주 근접도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너무 적습니다. 그 이유가 그만큼의 지금 자리에 수요층들을 끌어들일 만한 그런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하지만 수색정산 뉴타운이라든지 철도, 지하로 인한 지상의 또 상업시설들이 생기면서 주변 지역은 좋아지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아파트의 가격을 상승시키기는 좀 힘들다. 전체적으로 마포 전체의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상암동 전체의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암동 월드컵 아파트 거주하시면서 투자성을 보신다라고 하면 좀 매도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영등포 지역이나 신길 지역 그리고 또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 대림동 지역 주변 지역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 아파트들을 아마 비슷한 가격대에 또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그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매도하고 하면 갈아타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가치를 조금 더 생각하신다면 일러주신 지역으로 한번 임장 다녀와 보시고 또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6274번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염창 동아 아파트 1차 아파트를 임대 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 매수해서 현재는 반전세를 주고 있는데 계속 보유를 할까요? 아니면 매도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오래전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임대를 주고 있다면 투자 목적일 겁니다. 지금 아마 2006년도에 매수하셨으면 20년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염창 동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강변 라인 중에서 가장 저가의 아파트입니다. 그만큼 한강변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가라는 것은 수요층들이 많이 찾는다는 거죠. 하지만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는 이런 아파트만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주변의 개발 호재라든지 주변의 아파트를 상승시킬 수만 있는 요건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정도 보유하셨고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라면 좀 더 투자성이 높은 지역으로 좀 갈아타기를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보유하셨고 이제는 갈아타볼 시기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먼저 매도하시고 또 여유자금으로 다음 투자처 꼭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결정하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둘 거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만나고 또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또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더 자세한 내 집 마련 계획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5월의 첫 번째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 부탁드려요, 대표님. 네. 이렇게 내 집 마련 자체가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뭐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사기 자체가 너무 쉬운 시장이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시장에 해결책은 분명히 있는데 그 해결책을 못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아마 이번 세미나 시간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면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큼의 좋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시면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모든 고민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해결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번 시간에 많이들 충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5월의 첫 번째 김채준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는 5월 9일 주말 토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지만 그동안 너무 오른 이 아파트 가격 때문에 도저히 내가 혼자서는 계획을 세울 수 없다 하셨던 분들 그 내 집 마련과 관련해서 좋은 투자 계획을 좀 세워보실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또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족분들 여러분들 함께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7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이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두니까요. 세미나 안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